예,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 장기적인 주거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예, 8월 30일, 그러니까 저번 주 말에 이제 나온 자료거든요. 예,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나왔고요. 그죠? 이 주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닌 좀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제 3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변했죠. 예, 저출생, 예, 고령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 등 예,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이제 수립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정책 방향이 이제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의 정책이 나오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 4가지예요. 예, 첫 번째, 예,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자, 우리가 이제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분화되고 있죠. 그렇죠.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증가를 하면서, 즉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한다. 자, 소득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내가 여유 자금이 많으면 그 소득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노후돼서 주택이 멸실이 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멸실이 되거나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를 하겠다. 예, 그런데 먼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서 예, 재개발 재건축 예, 활성화시키겠대요. 예, 규제 안 하겠다랍니다. 지원 대상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큰 차이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 네, 예, 그런데 혜택을 너무 본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딱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당연히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는, 지금 정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 이번에 88 대책도 마찬가지고, 예, 올해 초에 나온 120 대책도 마찬가지고, 사업 절차 간소화라든가, 이제 추가적인 용적률 적용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뭐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이면 어디겠습니까? 예, 뭐 5대 강역시 중에서도 뭐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뭐 복잡한 절차를 통합 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렇죠. 뭐 1기 신도시 지금 나갔으니까는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제 재건축해서 이제 물량을 늘려야죠. 근데 여기 나온 뉴빌리지 사업. 뉴빌리지 사업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동네 같은 데 보면 빌라촌들이 많이 이제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예전에 좀 빌라들이 좀 따닥따닥 붙어서 많이 지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로 이제 그 사업을 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산동네들이 뭐 단독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입지 대비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용적률을 부여를 해서 빌라들을 짓게 만든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판이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빌리지 같은 경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기존의 주택들 빌라 지으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줄게. 용적률 좀 추가적으로 줄게. 니네 단독 다가구 허물고 빌라 지어. 이런 겁니다. 한 두세 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데 빌라 공사비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무리 추가적인 용적률을 주더라도 그 노후된 지역, 지금 현재 단독 다가구택에 밀집돼서 노후 빌리지로 가는 사업지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될까는 저는 사실은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지하. 여러분들 서울에 이제 지상철들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용산에도 있고요. 우리가 철도 지하를 시키게 되면 그에 남는 용지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각 입지 여건에 맞게 우리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업지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철도 지하 사업은요. 아주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못해요. 민간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 철도 지하 사업, 이 철도 지하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입지가 좋은 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입지가 좋은 지역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근데 도심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뭐 맞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정망 강화. 예, 정책 방향 2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던가 무주택 서민, 그다음에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정책 방향 3이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 이제 지역적인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주거 지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특히나 이제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출생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결혼 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 메리트를 확대를 하고 이거는 지금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그렇죠? 뭐 세금적으로 보면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더 증여를 해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애주기에 맞추면 주거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은행권들 지금 주담대금리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은행 측에 압박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주택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욱더 완화가 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신생아 대출처럼 일정 금액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짜리 초저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들은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하급지의 가격이 좀 갭매우기가 들어갈 거다. 라는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채널 내에 올려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이런 거 저금리 상품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이제 대폭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 아파트나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의 상급지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도 보면 약간 좀 쉬어가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급지대 가격이 좀 상당히 오를 거라는 거죠. 하급지대 가격이.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 4만부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 공급을 확산하고. 여러분들 지금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높죠? 공사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감, 주택 공급을 확산시킨다라는 거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자재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공사비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